이게 말이 된다고? 그래서 학교를 뒤집어 놓은 천재가 한국인이야? 중국인이야? 여기 한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시험 결과를 보고 학생들이 웅성웅성 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오늘의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햄프셔에 있는 한 사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라일리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명문 고등학교로 아이비리그, 스탠포드, MIT 진학률이 평균 35%에 달할 정도로 우수한 학교로 유명해요. 사실 저는 지금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공부에 흥미가 없던 학생이었습니다. 늘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놀기 바빴지 책상에 앉아서 무언가 하는 건 정말 적성에 안 맞았거든요. 그러던 제게 14살 때 제 성격이 바뀔 만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정말 익살스럽고 재밌던 친구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애였죠.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그 친구와 단짝이 되면서 성격도 많이 밝아지고 외향적으로 변하기도 했어요. 저희 둘은 영혼의 단짝처럼 꼭 붙어 다니며 모든 걸 함께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믿기 어려운 말을 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가벼운 빈혈이나 작은 사고가 났겠거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친구는 암에 걸렸습니다. 그때 친구 병문안에 가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고작 14살밖에 안 된 조그만 여자아이가 온갖 장비를 끼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와 자전거를 타며 아무 걱정 없이 놀던 친구였는데 혹시 친구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일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땐 너무 슬퍼 학교에도 가지 않고 일주일을 방에 틀어박혀 있을 정도로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노는 것도 게임하는 것도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친구가 아프고 나서 저는 다시 어두운 성격으로 변했어요. 마지막으로 면회 갔을 때 친구가 제게 네가 의사가 돼서 내 병 나중에 고쳐줘 라며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을 하고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가 떠나고 저는 제 주변에 누구든 이렇게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생각보다 죽음이 가까이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 내가 의사라면 그런 상황일 때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세상을 떠난 제 친구의 말대로 그때부터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맨날 놀러만 다녔던 제가 그날부터는 모든 걸 끊고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했어요. 물론 성격은 여전히 어두웠고 그 친구 이후로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없었지만 책은 열심히 읽어댔어요. 처음엔 공부를 하는 순간만큼은 친구니 죽음이니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렇게 습관처럼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가 재미있었습니다. 책이 재밌다는 말은 다 어른들의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나니 어느새 성적이 쑥 오르게 되었고 말로만 듣던 명문 고등학교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늦게 공부를 시작한 저에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학교에 들어와 보니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 친구들을 따라가기도 벅찼습니다. 그렇지만 제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죠. 학교에선 딱 절반 정도는 공부 안 해도 워낙 머리가 좋아 척척 해내는 애들이었고 나머지 반은 죽어라 공부해서 따라가고 있는 애들이었습니다. 전 아무래도 후자였죠. 어차피 어두운 성격 탓에 친구들과 교류를 하지도 않았고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건 쉬웠어요. 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비리그에서 의대를 진학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USAMO 시험을 위해 학교 전교생들이 그 시험에 매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USAMO는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차세대 수학 리더를 선별하기 위한 시험으로 총 6문제가 출제되며 2일 동안 9시간에 걸쳐 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요. USAM으로 선정되는 건 굉장한 영광이지만 저는 학교 수업도 따라가기가 벅찼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선생님으로부터
학교에서 공지사항 하나 전달받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을 바꿔 USA 예무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죠. 바로 학교에서도 이 시험을 위해 별도의 모의 시험을 친다고 했는데 모의 시험 치고는 혜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시험에서 최종 3위 안에 드는 학생에겐 엄청난 액수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사립학교의 학비는 정말 비싼 편입니다. 저도 이 시험을 잘 봐서 부모님께 보탬이 되고 싶었죠. 어렸을 땐 공부도 하나 안 하고 늘 말썽 부리다가 갑작스런 친구의 죽음으로 한동안 우울증에 빠졌던 절 보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최근에야 좀 부모님도 마음을 놓고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학교에서 장학금까지 받아오면 얼마나 뿌듯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모의 시험이지 장학금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선 학교에서 원래 치르는 시험보다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너도 나도 이 시험을 잘 봐야겠다고 평소보다 공부 시간을 늘려 학교 도서관이 북적거렸습니다. 과연 내가 될까 걱정되면서도 부모님을 생각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드디어 첫 1차 시험날 평소보다 훨씬 긴장하며 시험을 치렀습니다. 1차 시험을 치고 30%가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말이 30%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절반에 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30% 안에 들어야 하다니 발표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결과 발표날 조마조마하며 결과를 기다리는데 기적적으로 저도 등수 안에 들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시험 발표 후 학생들 사이에선 엄청난 소문이 하나 돌았습니다. 괴물 같은 실력의 동양인이 1등을 차지했는데 2등과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했죠. 이번 문제는 선생님들이 일주일간 고심하며 만든 문제라 절대 고득점을 받을 수 없도록 출제했는데 선생님들까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굉장한 실력자라고 했습니다. 저희 학교 자체가 유학생이 별로 많지 않아 떠오르는 동양인은 딱 2명이었습니다. 한국인 세라와 중국인 준핑이었죠. 그런데 둘 중 누구라고 해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먼저 중국인 준핑은 학교에서 알아주는 천재였어요. 입학할 때부터 수석으로 들어왔고 모든 과제나 성적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인성이 엉망이었어요. 저도 딱 한 번 그 애랑 같이 듣는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똑똑해서 그런가 늘 친구들을 무시하고 배려하고 눈꽃만큼도 없었죠. 그런데 그래도 워낙 성적이 좋으니 옆에 똥파리 같은 애들만 어떻게든 준핑이게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없나 싶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준핑을 멀리했지만 자기를 따르는 애들이 있어서 그런가 준핑의 잘난 척은 날이 갈수록 심했죠. 그리고 나머지 동양인인 세라는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인기 스타가 된 데에는 기막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명문 고등학교인 만큼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을 많이 시키기로 유명해요. 미국 학교는 공부뿐만 아니라 행사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게 나중에 대입에서도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러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편이에요. 세라가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학교에서는 자선 바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반에서는 각자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 거기에 모인 기금으로 기부를 하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라 사실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많은데 고맙게도 동네 어른들께서 학생들이 하는 행사이기도 하고 수익금이 좋은 곳에 쓰이니 마을 축제처럼 놀러와서 즐기고 가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축제에서 역대 최고 매출을 찍은 게 세라반이었어요. 3일간 열린 축제로 그 정도 매출을 일으키다니 교장 선생님까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세라반이 열었던 부스는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참신한 부스였어요. 바로 한국 음식점을 열었던 거죠. 음식을 판매하는 부스들은 많았지만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부스는 처음이었는데 첫날부터 긴 줄이 생겨 웨이팅까지 생겼습니다. 그 부스에서는 떡볶이, 김밥, 라면, 순대 이렇게 팔았는데 심지어 부스 운영을 해야 하는 다른 반 친구들까지도 그 반에 몰래 줄을 서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가보시고는 순대는 처음 먹어봤는데 쫄깃하니 떡볶이랑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 하시며 배가 불렀지만 모든 메뉴를 다 시켜서 맛봤다고 하셨어요. 아무튼 그 모든 아이디어는 세라가 냈었고 음식뿐 아니라 부스에서 흘러나오는 K-팝부터 부스 디자인까지 전부 책임지고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처음 해보는 학생이 만든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완벽한 부스였죠. 아무튼 그 일이 있은 후로
세라는 학교에서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세라는 저를 모르지만 학교 학생이라면 모두 세라를 알고 있죠. 물론 세라가 부스를 선봉적으로 운영하긴 했지만 설마 이번 모의 시험까지 1등을 했을까 싶어 대부분 친구들은 중국인 균핑이 아마 1등일 거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발표난 다음날 학교에서 이상한 공지가 하나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대회 규정이 바뀌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미국 학교에선 선생님에 따라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시험이니만큼 계산기가 금지되었었거든요. 그런데 2차 시험엔 계산기를 쓸 수 있다니 좀 의아했습니다. 물론 저나 친구들은 계산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 좋았지만 다들 대회 규정이 왜 바뀐 걸까 궁금해했어요. 그렇지만 2차 시험은 서술형이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시험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코피도 터져가며 예성 문제란 예상 문제는 다 풀어보면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2차 시험만 치면 힌트까지 한 번만 더 시험을 치면 되니 조금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해보자고 다짐했죠. 그렇게 2차 시험이 끝나고 합격자 발표를 보는데 저는 기적적으로 2차에도 붙었습니다.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질 때가 있다더니 진짜 3등 안에 들어서 장학금 받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이제 하나만 더 패면 된다는 생각에 마지막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 3차 시험을 한 번만 더 보면 됐는데 또 시험 규정이 바뀐 거죠. 중간에 면접 인터뷰가 생겼습니다. 면접 인터뷰에 합격해야 3차를 볼 수 있다고 했죠. 합격한 친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 모두 술렁였습니다. 아무리 교내제외라고 하더라도 시험 규정이 2번이나 바뀐 데다가 면접까지 봐야 하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어쩌겠어요. 불만하고 있을 순간에 조금이라도 더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수학 관련된 내용을 말로 설명해야 하니 요구하는 수준이나 단어가 생소해 저도 따로 외워야 하는 것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균핑이나 세라한테는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에 자리를 잡으려 둘러보는데 저는 의외의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세라가 앉아서 공부하고 있었던 거죠. 세라도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나 보다 했습니다. 왠지 저는 그 애가 궁금해 세라 앞에 다리를 잡고 공부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볼펜을 쓰려는데 저는 정말 난처해졌습니다. 볼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빽빽하게 공책을 다 채워 문제를 풀었더니 볼펜 다 쓴 줄도 모르고 왔던 거죠. 그런데 다른 필기구가 보이지 않아 허둥지둥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세라가 제게 펜 하나를 훌쩍 건네고는 웃어주었어요. 저랑 잘 모르는 사이인데도 눈치껏 자기 물건을 빌려주다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라에게 펜을 빌려 저도 공부에 집중했. 세라에게 고마워 음료수라도 사줘야겠다 생각하고는 세라가 엉덩이를 떼고 밖으로 나가면 저도 따라 나가 사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얘가 잠시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껏 저보다 더 오래 앉아있는 애는 잘 못 봤거든요. 정말 3시간을 내리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하는데 세라의 집중력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세라 덕분에 저도 덩달아 초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죠. 드디어 세라가 밖으로 나갔고 저도 따라 나가 펜을 빌려줘서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세라 아니었으면 저는 다시 집까지 갔어야 했는데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고 싶다고 했죠. 세라는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주냐며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음료수를 사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세라에게 혹시 대회 규정이 바뀐 게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세라는 뭐 이유가 있겠지라며 쿨하게 대답하길래 저는 놀랐습니다. 사실 전학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생활했던 세라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좀 멋있다고 느꼈죠. 그렇게 세라와 대화하고 함께 늦게까지 공부하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라와 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사실 다른 친구와 이야기하는 건 되게 실로 오랜만이었어요. 제 친한 친구가 그렇게 되고 나서
나서부터 저는 공부만 하고 다른 친구와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엔 누군가와 친하게 되면 그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만 같아 다른 친구와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익숙해지니 점차 친구들도 저와 거리를 두었고 저도 딱히 친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세라 덕분에 도서관에서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라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따라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세라와 함께 음료수를 마시며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었어요. 함께 마음을 나눈 친구가 생긴다는 건 이렇게 좋은 일이었는데 그동안 제가 스스로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세라는 참 따뜻하고 좋은 아이여서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차 시험을 치르기 전 말도 안 되는 규정 변경으로 면접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면접을 보는 팀 중에는 줌핑도 있었죠. 면접은 4명이 동시에 같은 문제 2개를 받고 답변을 구상할 시간이 10분 주어진 후 면접관인 선생님들 앞에서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면접 문제를 받아들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2명은 모두 답변을 생각하기 바빴어요. 예상대로 어려운 문제 한 문제에 평이한 문제 한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저는 고개를 돌려 잠깐 줌핑을 봤는데 정말 희한했습니다. 줌핑은 그닥 급하지가 않더라고요. 소문대로 워낙 똑똑해서 이런 문제는 생각도 안 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면접관 앞에서 답변을 얘기하는데 줌핑은 마치 답안지처럼 답을 술술 읊었습니다. 면접관인 선생님도 그걸 보는 친구들도 모두 놀랐죠. 쟤는 진짜 천재였구나 싶고 이번엔 나도 떨어지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면접 시험을 마무리하고 세라를 만났습니다. 세라는 잘 본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죽상인 제 얼굴을 보고 괜찮냐고 물어봐줬어요. 저는 아무래도 난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너무 긴장해서 버벅대고 실수도 많이 했다고 얘기했죠. 세라는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 아니냐며 저를 위로해줬고 막상 세라는 침착하게 굉장히 답변을 잘 얘기한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면접 결과 저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믿기 힘든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험에 또 떨어졌던 거였어요. 세라는 분명 답변을 잘한 것 같았는데 의아했습니다. 세라는 다른 친구들이 자기보다 더 잘했나 보다며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좀 씁쓸한 눈치였어요. 그런데 면접 합격자 발표 다음날 학교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교무실로 가 선생님들의 컴퓨터를 모두 가져갔. 이런 황당한 일이 갑자기 왜 일어났나 봤더니 이번 시험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추후 알게 된 경찰의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학교의 중국인 재난 이사장이 준핑의 고모부였고 준핑과 준핑의 친구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대회 규정을 계속 바꾸었고 심지어는 면접 문제까지 유출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간 준핑이 수석 입학을 했던 것부터 모든 시험에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재단 이사장인 고모부 덕분이라고 했죠. 어쩐지 면접 시험을 칠 때 준핑이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술술 읊었는데 이미 문제를 알고 있어서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선생님들을 모두 해임하셨고 학부모위원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재단 이사장을 다른 분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키셨어요. 그리고 준핑은 그간 시험이 모두 부정행위였기 때문에 미국 교육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장 선생님께서는 인지 유출이 있었던 면접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고 2차 합격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3차 시험을 치르겠다고 했어요. 결국 시험 규정 3번이나 바뀌게 된 거죠. 아무튼 저는 면접시험이 무효로 돌아가 다시 3차를 치를 수 있게 되었지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잔뜩 기운이 빠져 시험 준비를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라는 이럴 때 더 열심히 해야 한다며 저를 챙겨 도서관으로 갔고 어떻게든 제가 계속 공부할 수 있게 옆에서 챙겨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3차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믿기 어려웠지만 저는 최종 3인이 들 수 있었어요. 물론 세라도 말이죠. 알고 봤더니 1차 시험 끝나고 고득점으로 통과한 동양인이 세라였더라고요. 선생님들은 공정성을 위해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야 말씀해 주셨어요. 세라는 정말 대단한 친구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어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은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대 박혀 우울하게 지냈던 제가
학교에 잘 다니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장학금까지 받아오다니 정말 기특하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거라며 친한 친구도 생겼다고 했죠. 부모님께서는 되게 친한 친구가 생겼다는 말에 더 놀라신 듯 했어요. 그간 늘 혼자 공부만 하던 제가 안쓰러웠는데 정말 축하한다며 언제 한번 친구를 집에 초대하라고 했. 안 그래도 저는 시험 끝난 기념으로 세라 집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초대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라 집으로 놀러 가기로 한 날 아침 저는 현관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꽃이며 과일이며 온갖 선물이 현관 앞에 놓여 있었죠. 새 친구가 생겼다는 저를 보고 부모님께서 갖다 드리라며 챙겨주신 거였어요. 도저히 혼자 못 들고 갈 정도로 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세라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문을 열자마자 당황스러웠습니다. 세라는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한다며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늘 신발을 신고 생활했던지라 정말 낯설었지만 세라의 말대로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한다던데 과연 세라 집 바닥은 배위석으로 깔끔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세라 부모님께서는 무슨 선물을 이렇게 많이 챙겨왔냐며 다음에 우리도 그대로 보내야겠다고 꼭 고맙다는 말을 전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꼭 제가 세라한테 음료수를 사줬을 때 같았죠. 그러고는 얼른 밥부터 먹으라며 식탁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점심을 먹고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집에 누가 오면 꼭 뭘 먹여야 되는 게 우리 엄마 특징이라며 세라가 저를 데리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정말 매워 보이는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 맵진 않을까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세라는 이거 먹고 우리 집에 맨날 오겠다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며 하나도 안 매우니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세라는 양념치킨이라는 건데 닭을 튀겨서 빨간 양념옷을 입힌 거라고 했죠.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보고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맵기보단 달콤하고 고소한 게 점심을 분명 먹었는데도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음식을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세라가 부러웠죠. 그렇게 저는 세라와 단짝이 되었고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또 공부하는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더라고요. 저와 세라는 서로에게 힘이 돼주며 아이비리그를 목표로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대학 합격하고 나면 한국에도 같이 놀러 가자며 얘기도 했죠. 세라처럼 좋은 친구가 생겨서 매일매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과제를 해야 해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라일리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린 나이에 친구를 잃은 경험을 한 라일리에게 우리 한국인 세라가 참 따뜻한 우정을 다시금 일깨워준 것 같습니다. 친구가 없는 인생이란 황무지 같은 것이며 친구가 있으면 인생의 기쁨이 더욱 커지고 슬픔도 나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에 당했을 때 우정은 의지할 곳이 되며 마음을 위로해주는 안식처가 된다고들 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처 같은 좋은 우정을 키워나갔으면 하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죠. 이상 감동필름 김수정이었습니다.